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T자 계정을 자, 여기서 손실충당금 계정에 T자 계정을 하나만 더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뭐냐, 이렇게 해서 자, 손실충당금 얘는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부채? 자산? 뭐야, 대변이 있잖아요. 대변이 있으니까 부채죠. 아니에요. 요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자산의 차감 항목.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외상매출금이 여기 얼마 있었어요? 외상매출금이 40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손실충당금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서 재무상태표에는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손실충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그래서 얘는 소속이 대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손실충당금은 기초가 대변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손상이 되면 자, 5만 원이 손상됐어요. 그러면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 되면 이렇게 2만 원 다시 늘어나요. 자, 이 얘기는 이 회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20년도 12월 말일날 10만 원을 세워놨죠. 자, 손상차손 10만 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자, 4월 1일 날 외상매출금이 5만 원 회수불능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5만 원 없어지면서 그럴 줄 알고 만들어 놓은 게 손실충당금이니까 손실충당금이 이렇게 없어져야죠. 자, 손실충당금이 이렇게 5만 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요건 아직 발생 안 한 거고 1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자, 요게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4월 1일 날 손상이 5만 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다가 이런 경우 있죠. 자, 거래처가 파산해서 안 갚고 도망갔는데 얼마 후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돈을 갖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6월 2일 날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2만 원이 들어오면 이때는 자, 내가 손상된 줄 알았더니 손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손실충당금을 이렇게 제거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회수는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이제는 12만 원에서 5만 원, 7만 원이 남아 있죠. 자, 7만 원이 남아 있는데 12월 말일 날 이번에는 다시 10만 원을 세우겠대요. 기말에 10만 원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얼마만 더 하면 돼요? 3만 원만 더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IS에 가는 손상차손이 3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차별합계와 대변합계는 15만 원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2월 말일 날 이제 봐, 이번에는 10만 원만 세우고 싶다 그랬는데 얼마가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자, 7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자라는 만큼만 자, 손상차손 3만 원. 그다음에 손실충당금이 자,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해해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이놈이에요. 요게 이놈. 그다음에 여기서 5만 원이 없어졌어요. 요거. 그랬다가 2만 원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다가 우리는 연말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게 10만 원이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3만 원 손상차손. 그러면 여기가 10만 원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손상된 거를 조금만 더 제가 도와드리면, 자, 요거 조금 이따 하고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요런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실 충당금을 자, 기초에 10만 원을 세웠고, 자, 4월 1일 날 손상이 5만 원이 됐다가, 자, 그 다음에는 회수가 2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말일 날은 얼마를 세우려고 하느냐? 작년에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은 5만 원만 세우겠대요. 그러면 5만 원만 세워야 되는데 이쪽이 더 많잖아요. 여기는 12, 5.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7만 원이 있는데 5만 원만 세우겠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환입이 되는 거죠. 자, 환입이 얼마? 2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기말이 얼마 나와요? 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2, 요거 12 이렇게 해서 갔다. 자, 이 케이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만 원을 세워놨어요. 자, 차변에 12월 말일 날, 자, 손상차손 10만 원,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10만 원, X1년, 그랬다가 X2년 4월 1일 날 5만 원이 손상됐으니까, 자, 외상 매출금이 5만 원, 자, 충당금 있어요. 손실 충당금이 5만 원. 자, 그랬다가 자, 9월 5일 날 2만 원이 회수. 자, 현금이 2만 원. 자, 손상됐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 손실 충당금이 2만 원. 그러면 10만 원에서 5만 원 없어지면 5만 원인데 2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7만 원이죠. 그런데 12월 말일 날은 얼마만 세우겠다? 5만 원만 세우겠다. 그러면 2만 원이 손실 충당금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 차변에 자, 손실 충당금이 2만 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가 손실 충당금이 되돌아왔다. 환입이 2만 원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손상차손 환입 그래도 되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환입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거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새롭게 충당금은 더 안 생기고 이미 있는 것이 환입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손실 충당금 계정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엄청나게 쉽게 문제가 이제 풀립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264. 자, B 회사는 자, X 3년 초 손실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런데 4월 25일 날 15만 원의 손상이 발생했다. 자, 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자, 손실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게 X2년도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X3년도 1월에 기초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 X3년도 4월 20일 날 자, 외상 매출금이 15만 원이 회수 불능됐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5만 원 없어지면서 자, 손실 충당금이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만 원.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냥 손상차손, 모자라면 손상차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3번 이렇게 된 거죠. 자, 외상 매출금이 매출채권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세 번째, 손상이 확정되어 제각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자,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공부할 단원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4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됐어요. 그랬다가 8월 5일 날 바캉스를 갔습니다. 바캉스를 갔는데 저 앞에서 어떤 친구가 뭐 요즘에 마스크 썼지만 알아보잖아요. 어떤 아가씨하고 막 깔깔대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났어요. 예. 나한테 15만 원을 안 갖고 없어졌던 친구를 해수욕장에서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사났죠. 어떻게 해요? 자,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이제 포옹을 해야죠. 오, 박 사장 반가워 하면서 포옹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다가 얘기해야죠. 내놀래 떠들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조금 이따 여기서 보자 그러겠죠. 이제 거기 가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얼마를? 15만 원.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15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 이때는요. 뭐예요? 내가 위상매출금을 이렇게 이쁘게 받았는데 괜한 짓을 했잖아요. 괜한 짓을 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얘를 먼저 자, 여기에 있던 손상차손을 자, 죽여요. 5만 원. 아니네. 그 다음에 얘죠. 손실충당금이 자, 얼마냐? 10만 원. 이렇게 없애는 회계. 요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당기에 손상 처리했던 손상 처리 채권을 회수할 때는 자, 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차변의 현금 그리고 옛날에 손상 당시의 회계 처리를 역분개해서 죽여버리면 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손상차손, 차변의 손상차손은 여기 가서 없어지고 여기 있는 손실충당금은 여기 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 위상매출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고 우리는 아직 손실충당금이 그대로 1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야? 당기의 손상으로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역분개다. 이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을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X3년도 2월 1일 날 얘가 작년에 사장님 제가 아주 많이 어려워서 제가 못 갖고 갔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뒤늦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날 2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15만 원 들어오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이제 요 케이스는 아까는 당회계 기간에 회수불능됐던 채권을 받은 거고요. 요거는요 전기에 손상 처리됐던 채권을 자 요거를 회수한 거잖아요. 요거. 자 요렇게 회수했을 때 이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액 손실충당금으로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역분개를 할 수 없는 이유 12월 말일 날 되면은 얘네들은 다 새롭게 조정이 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분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년도에 손상 처리했던 채권을 현금으로 받을 때 이때는 아까처럼 뭘로 했지 찾지 마시고 그냥 손실충당금으로만 해 주시면 그게 답이에요. 끝. 자,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자, 손상이 확정되어 손실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이 추후에 회수된 경우 동회수액은 손실충당금 대변에 대기한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두 개로 쪼개서 공부하셔야 돼요. 단기에 손상 처리한 걸 회수했느냐 그때는 역분개. 그 다음에 전기에 손상 처리한 거를 회수했느냐 그때는 무조건 전액 손실충당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실충당금의 표시 방법.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된다. 자, 기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5,000원이다.
자,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X1년도에 인식할 손상 차손은 얼마겠느냐? 자, 아까 제가 뭐 그리라고 그랬어요? 요거 그리라고 그랬죠? 자, 요거 한번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외웠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껌이 되는 거예요. 껌. 자, 이렇게. 자, 먼저 손실충당금, 대변의 기초, 손상, 회수, 기말. 그러면 이게 IS상의 손상차손. 자, 주식회사 한국에 X1년도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이 5,000원이 있대. 그러면 이게 5,000원. 이게 1월 1일의 기초죠. 자, X1년 3월 1일 날 당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7,500원에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대요. 그럼 묻지도 말고 손상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7,500원. 자,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 처리한 매출 채권이 1,000원 회수되었대요. 묻지도 말고 회수 여기 이렇게. 자, 2001년 12월 말일 날 기말 수정전 매출 채권 잔액은 20만 1,250원인데 자, 매출 채권 잔액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했다. 그 얘기 뭐예요? 연령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36,000원이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기말에 세우고자 하는 게 36,000원이네. 그러면 자, 우리가 세워야 할 손상차손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럼 요거 더하면 43,500원인데 여기 6,000원 있네요. 그러면 자, 37,500원만 손상차손으로 넘어가면 된다. 자, 따라서 저 그림, 손실충당금의 그림만 그리실 수 있으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손실충당금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기타 채권과 기타 채무. 자, 요거는 이제 뭐 노래하다 끝납니다. 노래. 자, 제가 노래를 이 노래로 자료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 단원을 못 들으신 분들은 노래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데, 자, 노래는 자, 제 전화번호가 자, 일로 메시지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노래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우선 이거는 어떤 노래냐? 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죠. 산산산 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들들들 들에는 곡식들이 자란다. 모두 자란다. 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분계 실력이 모두 자랍니다. 자, 어떻게 하냐? 대여금 빌려준 돈, 차입금은 빌린 돈. 요거예요. 그 다음 선급금 먼저 준 돈, 먼저 받으면 선수금, 미수금, 못 받은 돈, 미지급금, 안 준 돈. 여기까지만 우선 너무 많으니까 자, 저기까지만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죠.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우리가 이제 A라는 갑돌이 갑순이 하죠. 뭐 갑돌이와 갑순이는 자, 장사를 합니다. 자, 먼저 4월 1일 날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현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 그럼 갑돌이는 차별이 뭐예요? 자,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빌려줬다며. 그러면은 빌려준 돈을 대여금, 빌려준 돈 대여금. 그러면 여기가 대여금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앞에는 1년 안에 받기로 했느냐, 단기. 자,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느냐, 장기.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자, 여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 갑순이는 어떻게 돼요? 4월 1일 날 갑돌이로부터 현금을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으니까 차입금 100 이러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일 날 갑순이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와 같이 갚겠죠? 그래서 자, 갑순이는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그러면 현금이 110만 원이 나가면서 차입금은 100만 원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은 이자로 준 돈이니까 이자 비용이 10만 원. 이러면 끝이에요. 자, 이제 갑돌이는 6월 말일 날 현금이 110만 원이 들어오면서 자, 이제는 빌려준 돈이 없어졌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1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은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자 266에 2번 자 타인에게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고 현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을 차입한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기록한다. 자, 차입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게 된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 선수금이에요. 선급금 먼저 준 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자, 이 소리는 자, 4월 1일 날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상품을 100만 원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순이가 야, 계약금 줘. 너 나중에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계약금 10% 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돌이는 10만 원을 갑순이에게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현금 10만 원이 나간 이유는 물건을 사기로 하고 먼저 줬잖아요. 그럴 때는 선급금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순이는 현금이 오늘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만 원이 들어온 이유는 자,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먼저 받았네요. 자, 먼저 받았으니까 이때는 선수금 이렇게 해서 10만 원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이제 4월 10일 날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상품을 매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품 얼마예요? 100만 원. 자, 앞으로는 얘를 매출 이렇게 할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품이면 어떻고 매출이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시험 문제 답안지에 보니까 매출로 나왔어. 그러면 3분법으로 하는 회사구나. 상품으로 나오면 그냥 상품 계정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지금은 미련 갖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내가 상품을 보냈으면은 먼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수금이 10만 원 없어지죠? 그럼 나머지는 외상으로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외상 매출금이 90 이렇게 되겠죠. 자, 갑돌이는 4월 10일 날 이제 상품이 도착.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100. 자, 이제는 먼저 준 돈 아니죠? 자, 선급금이 10만 원 없어지고 나머지 90만 원은 아직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잃어버리면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먼저 주면 선급금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상품을 팔기로 하고 먼저 받았을 때 이때는 선수금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대여금 빌려준 돈, 차입금은 빌린 돈, 선급금 먼저 준 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미수금, 미지급금. 자, 이번에는
갑돌이가 4월 1일 날, 자, 갑순이에게, 자, 자기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어요. 자, 비품을 50만 원에 팔고, 자, 그랬더니 갑순이가 이달 말일 날 돈을 준다네요. 그럼 외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갑돌이는 비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차변에 뭐예요? 아,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갑순이는요 4월 1일 날 사무실에 집기를 샀으니까 비품을 50만 원인데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워? 어렵죠. 이렇게 한 순간에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상거래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비품은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는 거지. 판매 활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외상으로 하면은 틀린다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상품 이외에 다시 재고자산 이외의 물건을 팔고 못 받으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자, 이때는 뭐가 된다? 미수금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요게 미수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상품이 아닌 걸 샀잖아요. 재고자산이 아닌 거를 구입하고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럴 때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 이랬죠. 또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비품을 팔았는데 갑순이가 나한테 약속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받으러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역시 받으러옴도 매출채권으로서 상거래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이때는 앞에다가 어음미수금 이러면 되는 거고. 자, 갑순이는 상품이 아닌 거를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어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사고 대금을 아직 안 줬을 때 미지급금. 마무리는 되겠죠? 자, 5월 1일 날 갑순이가 갚습니다. 현금으로. 자, 그러면 현금이 50. 그러면서 여기서 미지급금이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갑돌이는 5월 1일 날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오면 미수금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미수금이 50. 그러면 여기 뜬 게 이렇게 없어졌죠? 여기 뜬 게 여기 와서 없어지면, 자, 얘는 비품을 사고 나중에 현금 준 거고, 얘는 비품을 팔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 차입금은 빌린 돈, 선급금 먼저 준 돈, 먼저 받으면 선수금, 미수금 못 받은 돈, 미지급금 안 준 돈. 자, 그 다음에는 가지급금 여비고 가수금 부채, 가지급금 여비고 가수금 부채. 계속하죠. 선대금은 가불이고, 선대금은 가불이고, 상품권은 부채, 상품권 부채. 예수금은 남줄 돈을 맡아둔 부채지요. 이렇게 해서 끝나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노래 제목은 외상대차 이외의 채권 채무의 노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노래를 많이 배우면은 아주 금방 외워져요, 진짜로. 우리 아까 상품 계정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아주 어려운 상품 계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하나 합니다. 이때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자, 대장금 노래예요. 대장금. 장금이 아시죠? 자, 우리 아까 상품 계정을 외우자 그랬으니까, 자, 상품 계정에다가 자,
갑자기 삥 했어요. 자, 노래는 어떻게 되느냐?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자, 기초가 10원, 매입이 90원. 본래 기말을 떼어주고, 아까 제가 상품 계정은 기초 매입,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매출원가 기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본래 기말을 떼어주고, 본래 기말이 30원. 그러면 자, 100원에서 30 빼니까 매출원가는 7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고자산 파트를 배우면 감모손실이라는 게 나와요. 자, 또 평가손실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노래는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정상적 감모와 평가손실, 여기 이제 정상적 감모라는 거예요.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감모와 이상적 감모가 있는데, 자, 재고자산 파트에서 다시 배우고, 자, 정상적 감모와 그 다음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더해서 요렇게 계산된 게, 얘가 만약에 10원이고 얘가 만약에 1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더한 게 여기 90원이 요게 매출원가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잔금이 노래.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 에라 쉽구나 이런 노래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로 외워버리면 금방금방 외워진다니까요. 자, 하여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은 여비다 이랬는데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가지급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그냥 여비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여비가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지급이라는 것은 현금의 지출은 있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 이게 가지급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종업원한테 야, 부산 출장 좀 갔다 와.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 직원이 출장비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출장비 어떻게 계산해서 주실래요?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해서 줄 수 없잖아요. 대충 계산해서 주고 갔다 와서 정산하자 이러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 날 자, 출장을 명하고 50만 원을 우선 줬어요. 그러면 현금이 50만 원 나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현금이 왜 나갔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 알아요? 얘가 귀사해서 4월 3일 날 회사에 귀사하면 그때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그냥 가지급금 이렇게 놔라 이거예요. 이랬다가 4월 3일 날 출장 간 직원이 다녀왔어요 하고 출장 명세서를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47만 원을 썼네. 그러면 3만 원은 반환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판명됐습니다. 여비 교통비로 얼마? 47. 그 다음에 3만 원은 현금으로. 그러면 이제 얘는 가지급금 50 이렇게 해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면 현금은 퉁치면 자, 결국은 자, 여비교통비로 47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거다 이렇게 끝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지급이에요. 여비예요.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장님이 자, 4월 1일 날 야, 50만 원만 줘봐 그래요. 그럼 우리 격리사원에서는 왜요? 뭐에 쓰실 건데요? 물어보잖아요. 아이, 말 시키지 마. 빨리 줘. 오늘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 접대하려고. 버닝썬 간대요. 그러면 자, 차변에 야, 우선 현금을 50만 원 줬어요. 그럼 차변에는 버닝썬 그렇게 쓸 겁니까? 모르죠. 가지급 이렇게 해놨다가 자, 다음날 아침에 사장님이 야, 여기서 10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 현금 10만 원, 40만 원은 접대비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얘를 없애주면 된다. 가지급금은 5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리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현금의 지출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면 이때는 가지급금 일어나라. 자, 가수금이라는 것은 돈은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럴 때 가수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종업원이 자, 출장을 갔잖아요 아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제가
우리 회사 통장으로 20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뭐야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끊겼어. 이상하다.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고. 그럼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보통 예금은 2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은 200인데 이게 무슨 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수금 이렇게 놨다가, 자, 얘가 출장 갔다 왔잖아요. 야, 그 200이 뭐야? 그랬더니 150만 원은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거래요. 그럼 이제 처리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던 가수금 얼마? 200. 자, 150만 원은 거래처로부터 외상값 받은 거다. 외상 매출금이 150. 자, 나머지 50만 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거다. 선수금. 이렇게 해서 원인을 모르게 돈이 들어왔으면 원인을 모르니까 이때는 일단 가수금 이렇게 처리하자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선대금은 가버리고, 자, 선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종업원이 자, 갑을 해주세요 이랬어요. 월급날은 25일인데 10일 날, 자,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갑을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4월 10일 날 현금이 나갑니다. 100만 원. 이거 급여 준 거 아니잖아요. 급여는 4월 25일 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선대금 이래 놔라 이거죠. 뭐예요? 월급날 받기로 하고 먼저 빌려준 돈이다. 선대여금을 줄여서 선대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요 선대금은 4월 25일 날 급여가 이 사람이 250이에요. 그럼 이때는 아까 100만 원 줬으니까 여기서는 150만 원만 추가 지급하면 되고, 이제는 먼저 준 갑을 없어지죠. 그래서 선대금이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아웃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을로 먼저 해준 돈을 선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선대금은 다른 말로, 자, 임직원 단기 채권 아니면은 종업원 단기 대여금 등으로, 자, 이건 기업에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선대금인데 회사에 따라서 종업원에게 잠시 빌려준 돈이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이렇게도 부른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볼 때는 돈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5매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이 50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품권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제 돈을 물건에 대한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거지. 그럼 이제 얼마 후에, 자, 소비자가 와서 물건을 사가면서 그 상품권으로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결국 상품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물건을 매출하기 전에 계약금 받은 거죠. 그래서 얘도 부채로 처리해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대변에다가, 자, 상품권 50 이렇게 해서 4월 1일, 그 다음에 손님이 4월 10일 날 와서 물건 팔아갔네요. 사갔네요. 그러면 이제 상품이 나가겠죠. 얼마가 나가요? 60짜리가 나가면 이 사람은 상품권을 5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겠죠. 그러면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상품권은, 자, 회사가 먼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거와 똑같다. 근데 선수금의 성격을 띈 건데 상품권을 발행했으니까 상품권이라고 하자 이 소리죠. 자, 마지막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줄 돈을 맡아둔 부채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자, 우리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게요. 자, 급여를 250만 원을 줍니다. 4월 25일 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자, 우리 원래 개인들은요, 소득이 생기면은 뭐를 납부합니까? 소득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250만 원 받으면, 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럼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종업원이 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급여를 250만 원 주면서 야 세금 네가 내 이러고 줘버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회사를 관뒀네. 그러면 이제 난감에 빠진 거는 국세청이죠. 왜?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250만 원을 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았는데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갔습니다. 세금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셨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내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이씨 그것도 모르세요. 직장생활 하신 분이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아니 왜 없어요? 다 썼지.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끝.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5년만 잘 버텨보시면 소멸, 시효, 완성.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띈 돈이 어마어마하다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머리를 씁니다. 왜?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못 받는 게 너무 많겠구나. 그래서 자 이제부터 자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자 종업원에게 세금 직접 주지 마시고 종업원이 내야 할 세금을 띠래 회사가. 그게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원천은 직장이죠. 직장에서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띄고 줘라 이거예요. 띄고. 그러면 250만 원 월급 주면서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래. 그러면 본인에게는 240만 원만 줘라 이 소리죠. 그러면 10만 원은 회사가 갖고 있더래요. 그러면 회사는 맡아둔 돈이잖아요. 이거 지 돈 아니죠? 원래는 250만 원 다 줘야 되는데 10만 원 띄고 맡아뒀잖아요. 이거 회사 돈 아니잖아. 그럼 다음 달 10일 날 자 세무서에 납부해 줘야죠. 자 그러면 세무서에 현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면 예수금 10만 원 이렇게 없어져서 자 급여는 250만 원 본인에게 다 지급한 게 된다 이 소리죠. 이와 같이 남에게 줄 돈을 회사가 맡아두면 맡아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졌네. 그러다 뭐가 생겼습니까? 4대 보험이 생겼네. 그러니까 4대 보험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야? 여기 4대 보험도 여기서 띄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로 맡아주면 소득세 예수금, 자 건강보험료로 맡아주면 건강보험료 예수금, 실무에서는 퉁 예수금. 자, 우리 전산회계를 하게 되면요. 그거 일일이 구분 안 해요. 그냥 예수금 이래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론이니까 자, 소득세로 맡아뒀으면 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로 맡아뒀으면 건강보험료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게 기타의 채권과 채무예요. 그래서 266페이지에 자, 1번서부터 자, 설명을 다 했고요. 자, 마지막 미결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숙제 내드립니다. 자, 267페이지에 자, 기출문제 숙제.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273회 문제 9번 숙제. 자, 문제 10번 숙제, 11번 숙제, 12번 숙제, 13번 숙제, 14번 숙제. 자, 그 다음에 우리 15, 16 다시 한번 해보시라 그랬고요. 18번 숙제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꼭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